안녕하세요. 박 대표입니다. 삼성전자 어떻게 됩니까?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박 대표가 보기에도 조금 답답한 국면입니다. 박 대표가 오늘은 옛날 얘기 좀 하겠습니다. 삼성전자랑 관련이 된 얘기인데 제가 증권회사를 입사했던 때가 1994년입니다. 그때도 참 올해 여름이 참 더웠었는데 제가 여름에 입사했거든요. 7월 4일인가 입사했었는데 그때 삼성전자 대단했습니다. 그냥 라이징 스타였죠. 저희 그 증권사 고유 계정이 있거든요. 증권사 돈으로 주식을 샀는데 저희 회사 계정으로 그 상무님이 저희 OJT 했거든요. 어마어마하게 올랐어. 저희가 연말에 보너스 받았습니다. 신입사원 되자마자 보너스를 챙겼어요. 그 정도로 삼성전자는 저한테 애증의 종목입니다. 30년을 매매를 했는데 1994년 아무것도 모를 때부터 지금까지 이렇게 약한 모습을 보이는 건 처음입니다. 차트에 나오죠. 장대 음봉 이렇게 나오는 거. 삼성전자가 왜 이렇게 됐느냐? 오늘 저는 좀 편하게 영상을 찍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IT 종목입니다. IT 종목은 실적만 중요한 게 아니죠. 나오는 수치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뭐가 중요합니까? 미래가 중요합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비전, 꿈, 로드맵이 나와야 됩니다. 미래에 대한 구체적인 청사진이 없으면 도태될 수밖에 없습니다. 노키아가 어떻게 됐습니까? 존재 가치가 없습니다. 지금. 두 번째, 소니는 영화회사가 됐고 인텔은 퀄컴으로부터 인수설이 돌고 있습니다. 인텔의 굴욕이죠. 옛날 같으면 상상할 수가 없는 일입니다. 삼성전자가 이렇게 된 거는 한 가지입니다. AI 시대를 따라가지 못한 겁니다. 항상 리더였는데 팔로우의 입장이 됐습니다. HBM에서 일단 뒤쳐졌고 하이닉스는 10년 전부터 준비했습니다. 파운드리 부분은 TSMC에 완전히 뒤쳐져 있습니다. 삼성전자 파운드리 문제가 좀 심각합니다. 한간에 분사설이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대규모 구조조정 벌써 시작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이닉스는 10년 전부터 준비했습니다. 삼성전자 그럼 왜 안 했냐? 삼성전자 퇴직임원이 그런 말 했다고 합니다. 비공식적으로. 이렇게 빨리 AI 시대가 올 줄 몰랐다. 아마 이건희 회장도 돌아가시기 전에 그걸 걱정하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AI 시대를 팔로우 못했다. 삼성이 노키아나 인텔처럼 안 된다고 보장 못합니다. IT 종목이기 때문에. 굉장히 순환이 빠른 섹터죠. 그쪽이. 그건 큰 그림이 봤을 때 그거고 최근에 삼성전자가 이렇게 약한 거는 수급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제가 차트를 하나 보여드릴게요. 지금은 조금 반등이 나오긴 했는데 N달러 환율 차트입니다. 조금 반등 나왔죠. 외환시장이 주식보다 선행하니까 반등을 기대해 볼만 하긴 한데 일단 엔캐리 트레이드입니다. 여러분 짐작하셨겠지만 이 부분이 굉장히 큽니다. 지난 2년간 3년간 N이 저금리였습니다. 제로금리였죠. 헤지펀드들이 엔화로 대출을 받은 다음에 달러로 바꿉니다. 미국은 금리를 올렸었죠. 얼마 전까지. 그러다가 이거를 뭐를 사느냐? 달러로 주식을 샀습니다. 반도체 주식.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에 편입된 종목들. 실제로 지난 2년간 엔화랑 가장 상관계수가 높았던 건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입니다. 이렇게 베팅을 했는데 제로죠? 미국은 금리를 인상했었습니다. 환차익이 나오고 주식도 올라갔죠. 이렇게 재미를 많이 봤습니다. 그러다가 상황이 반전됩니다. 일본이 금리를 올리기 시작합니다. 이제 제로금리가 아니에요. 대출금이 늘어나는 거죠. 엔화 가치가 올라가 버리니까 달러는 인하한다 그리고 빠져버리고 상황이 복잡해집니다. 주식도 고평가 얘기 나왔습니다. AI 주식, 반도체 주식들 빠지기 시작합니다. 환차손 나고 주식에서 손실 났어요. 쉽게 말해서 달러를 고정으로 보더라도 이게 100에 산 게 지금 70이 돼버리고 엔화는 100으로 빌린 게 150이 돼버린 겁니다. 어떻게 됩니까? 80 갖다 박아야 됩니다. 돈 막아야 돼요. 마진콜이 발생했습니다. 여러분들 증권사에서 전화 올 때 담보 부족입니다. 반대매매 나가거나 주식 팔아야 됩니다. 돈으로 막든가. 그나마 엔달러 환율이 조금 돌렸습니다. 새로 총리가 된 일본의 이시바 총리가 일단 보류했습니다. 금리 인상 12월까지 보겠다. 미국도 금리 인하 조금 보류하겠다. 고용이 증가하면서 11월에 동결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그래서 돌아서고 있는 겁니다. 아직은 추세 반전이라 보긴 힘든데 150엔 이로 확실하게 올라와야 됩니다. 엔캐리 트레이드. 이 엔캐리 트레이드가 삼성전자의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두 가지죠. 그러니까 첫 번째는 가장 큰 그림을 봤을 때는 AI 시대 팔로우 못했다. HBM, 파운드리. 두 번째는 엔캐리 트레이드입니다. 물론 엔캐리 트레이드 파는 것도 다 악재가 있어 파는 거겠죠. 엔비디아 같은 종은 반등은 나오잖아요. 나오는데 삼성만 못 나옵니다.
최근에 삼성전자 매도하는 거 보면요, 외국인들 어마어마합니다. 조금 잦아들긴 했는데 거래량이 순매도 금액이 어마어마합니다. 보시면은 1,400만 주, 1,200만 주, 1,000만 주, 900만 주, 800만 주, 1,000만 주, 800만 주 이런 식으로 팝니다. 왜 이렇게 많이 파는 거죠? 미국은 금리를 내리겠다 그랬습니다. 어쨌든 0.5로 내렸어요. 갑자기 0.25가 아니고 경기 침체 문제 때문에 선제적으로 내렸습니다. 0.25로 예상했는데 달러 값도 떨어지죠. 일본이 굳이 금리 안 올리더라도 달러가 떨어지면 엔화로 돈이 몰립니다. 제2의 안전자산이기 때문에 금과 엔화가 올라가게 되죠. 달러가 빠지게 되면. 헤지펀드 입장에서 환차손도 나고 주식에 손실 났습니다. 주식을 팔 수밖에 없는 거죠. 엔캐리 트레이드 때문에 삼성전자가 매도 물량이 많이 늘어난 상황입니다. 지금 조금 엔달러 환율이 진정됐다는 부분 그나마 안심이 되는 부분입니다. 삼성전자 대주주 지분 보시면 삼성생명이 20%, 국민연금 7%, 블랙락이 5% 갖고 있습니다. 블랙락은 롱텀 펀드죠. 이 물량은 안 나옵니다. 외국인이 53%. 그러면 33%에다가 53, 86%입니다. 개인이 갖고 있는 거 10%도 안 됩니다. 소액 주주 물량 많이 줄었습니다. 실망 매물 나와서. 그러면 여러분들은 뭐가 중요하다? 엔캐리 트레이드, 외국인의 전략이 중요합니다. 이걸 알아야 돼요. 일단 이 친구들이 매도하는 거를 어떻게 매도하는지 4가지 단계가 있습니다. 처음에 고가에 매도를 합니다. 저 위에서. 두 번째 구간을 살짝 내리고, 세 번째 근접고가에 팝니다. 네 번째 시장가에 팝니다. 어느 단계? 고가와 구간 매도 중간 정도가 있습니다. 내리는 폭이 크진 않습니다. 삼성전자 보시면 두 자리 이상 빠진 적이 거의 없죠. 조심스럽게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각각의 단계가 올라갈 때마다 매도 강도가 강해지면서 급락하게 됩니다. 3단계부터는 폭락입니다. 아마 이즈음에 바닥이 만들어지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각각의 신호와 패턴을 여러분이 알아야 됩니다. 박 대표가 이 자료를 리포트에 넣어놨고요. 두 번째, 헤지펀드가 갖고 있는 삼성전자 포트 비중 얼마나 남아있고 평균 매수가가 얼마인가, 이 내용이 리포트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대응 전략 세우시는데 가장 중요한 자료입니다. 이걸로 제가 전략을 짰어요. 박 대표가 7월 달에 찍었던 영상이 있습니다. 7월 10일 오늘의 최고점, 전략 매도하고 10월에 바닥 찍는다. 이게 저의 인사이트인지 ONL인지 운이 좋았던 건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간에 이렇게 영상을 찍었습니다. 7월 10일 날이 고점이다. 그때 보시면은요, 7월 달로 한번 돌아가 볼까요? 차트하고 일자별 주가를 돌려버리면 확대해 보겠습니다. 이때쯤입니다. 88,000원, 7,000원대에서 좀처럼 반등이 안 나옵니다. 후속 매수세도 안 따라주고 정체된 구간이 돼요. 이렇게 되면 받아주는 세력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당연히 그 다음엔 빠질 수밖에 없는 거죠. 차트상 3개월 이상 고생할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렇게 사인을 드렸는데 최근에 저한테 문자가 많이 옵니다. 박 대표 말대로 다는 안 팔고 반신반의해서 절반은 팔았다. 근데 언제 매수 사인 줄 거냐? 박 대표가 지금 주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매도 사인 드렸듯이 매도는 맞았죠. 매수 사인도 드릴 예정입니다. 제 영상 계속 팔로우 해주시면 제 채널에서 박 대표가 어느 날 땡땡 오늘이 최저점 전략 매수하세요, 이런 영상이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주목해 주시고요. 제 영상 삼성전자 보시면은요, 어닝 쇼크에 따른 질문들이 나오는데 제가 한 얘기가 그대로입니다. 못 가는 이유 HBM, 그 다음에 분사 파운드리 부분입니다. 일단 HBM이 문제가 심각한데 이게 뭐냐면은 HBM은 일반 D램에 비해서 3배에서 3배에서 5배 정도 수익이 많이 납니다. 고마진 상품이에요. 적게 팔더라도 돈이 많이 남습니다. 이것 때문에 지금 메모리 반도체 1위가 삼성전자인데 2위가 누구죠? 하이닉스입니다. 이 순위가 바뀌게 생겼습니다. 지금 1등이 내려오고 2등이 올라가는 거죠. 정규 1등이 2등 되면 충격이 큽니다. 이게 HBM 때문입니다. 삼성전자가 매출이 나와도 HBM 때문에 진짜 수익은 적습니다. 하이닉스보다. 이번에 10조 밑으로 떨어졌죠. 분기 실적. 하이닉스가 메모리 업체 1등이 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이게 큰 충격으로 다가온 겁니다. 아마 엔캐리 트레이드 외국인들도 이거에 주목한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만큼 HBM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HBM이 어떤 거냐면 제가 자료를 보여드릴게요. 바로 이겁니다. 이게 12단짜리거든요. 많은 데이터를 축적시킨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메모리 반도체입니다. 12단짜리. 이게 발열 문제가 발생하거든요. 너무 많이 쌓았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이거 해결이 안 됐습니다. 이번에 이거 해결해야 됩니다. 10월에 HBM 12단 콜 테스트가 있습니다.
이거 무조건 통과돼야 됩니다. 그래야지 좀 수급이 안정되면서 주가가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만큼 HBM은 중요하고 그 다음에 파운드리 부분은 문제가 좀 심각합니다. 삼성전자, 파운드리, 평택 공장들 셧다운 얘기 나오고 있습니다. 수주 물량이 없어요. 다 어디로 간다? TSMC로 갑니다. 그래서 분사 소리 돌고 있고 아예 이걸 쪼개 내보내라. 어차피 장사 안 되는데. 두 번째 대규모 구조 조정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HBM, 삼성전자가 주가가 못 갔던 이유 AI 시대를 팔로우 못했다. 리더가 아닙니다. 지금 하이닉스 쫓아가고 있고 TSMC를 도착하고 있습니다. 파운드리 부분에서 엔캐리 트레이드가 괜히 많이 나오는 게 아니죠. 2천억 달러 청산 가능하다. 여기 보면 작은 규모가 나옵니다. 도표로도 나오는데 전체를 다 보실 필요는 없고요. 전체 4천조 중에서 360조가 청산 가능합니다. N은 올라가 버리고 달러는 떨어져 버리고 환차손이 나고 주식이 빠집니다. 헤지펀드 입장에선 돌아버리는 상황이죠. 환장할 지경입니다. 주식을 파는 거죠. 360점은 삼성전자 현재 시총의 80% 정도 됩니다. 물론 이게 전부 삼성전자는 아니죠. 반도체, AI 주식이 많습니다. NK 아직도 많이 나온다. 삼성전자 아직도 10조 정도 남았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언론에는 3조에서 14조라 나왔는데 박 대표가 저희 주간회의, 펀드 매니저, 애널리스트, 외국계 증권사 할머니 참석하는 주간회의에서 제가 PB 때부터 하는 거거든요. 삼성전자 외국계 증권사 임원으로부터 들었는데 한 10조 남았다 그럽니다. 헤지펀드들. 아직도 팔 물량이 이렇게 많다. 이거 멈추려면은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엔달러 환율이 좀 안정이 돼야 되고요. 두 번째, 엔화가 150엔 이상 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 뭐냐면은 10월에 있을 12단 콜 테스트 통과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반등의 계기를 찾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바로 올라가지는 않습니다. 좀 기겠죠? 기간 조정. 중국이 엔비디아 칩을 안 쓰겠다. 실제로 이거는 엔비디아는 별로 타격을 안 받습니다. 이미 미국 정부가 제재를 만행하고 있기 때문에 매출이 10%밖에 안 됩니다. 문제는 HBM이죠. HBM 시장에 중국이 진출하면서 삼전과 하이닉스가 살짝 타격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이닉스보다는 후발주자 삼성이 타격을 받겠죠. 이런 악재가 나왔는데 호재도 없었던 건 아닙니다. AI 가속기. 이거는 뭐냐면은 엔비디아 제품인데요. AI 칩에 들어가는 핵심 부품 4개가 있죠. CPU, GPU, 아까 보여드렸던 HBM, 그리고 AI 가속기입니다. 머신 러닝 기능을 담당하는 핵심 부품이죠. AI의 학습을 돕는 학습 기능입니다. 이게 결함이 생겨서 블랙엘의 출시가 늦어졌습니다. 근데 이것 때문에 엔비디아에서 TSMC에 이어지는 공급망에 의문이 생겼습니다. 얘네 믿어도 되나? 그래서 AMD에서 삼성전자로 이어지는 공급망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점유율이 미미하긴 하지만 삼성전자도 내년부터 AI 가속기를 만들어내게 됩니다. 반사이익을 볼 가능성 있죠? 엔비디아 덕분에. 근데 전혀 주가에 반영이 안 되고 있습니다. 왜? 수급 때문에. 그리고 블랙엘, TSMC 말고 다른 업체에 맡길 수도 있다. 블랙엘 같은 최고급 사양 AI 칩은 전 세계에 만들 수 있는 기업이 2개밖에 없습니다. TSMC와 삼성전자. TSMC 빼고 삼성한테 기회를 줄 수 있다는 얘기인데 주가 반영을 안 하죠. 이거는 엔비디아 젠슨왕의 큰 그림입니다. 일단 HBM, 하이닉스가 독점이었는데 솔 벤더였죠. 더블 벤더가 됐습니다. 삼성전자 8단 납품하거든요. 그리고 블랙엘 4세대 AI 칩 TSMC가 독점이었는데 삼성한테 기회를 주겠다 그랬습니다. 삼성이 최대 수혜주입니다. 엔비디아는 벤더를 더블로 만들고 싶어합니다. 그래야지 가격을 협상할 수 있겠죠. HBM, 블랙엘. 삼성이 만약에 콜 테스트도 통과하고 그 다음에 HBM까지 콜 테스트 통과하고 블랙엘까지 수주하게 된다. 파운드리 적자 부분이 해소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대박 호재인데 전혀 주가에 반영이 안 됩니다. 왜? 수급이죠. 10조가 남았다는데 이게 반영이 되겠습니까? 하늘 입장에서 답답한 거죠. 엔캐리 트레이드 물량이 10조 정도 남았다. 두 번째, 파는 이유가 있죠. HBM 때문에 메모리 반도체 1위에서 2위가 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큰 충격으로 다가오는 거죠. 세 번째, 파운드리 부분은 셧다운 얘기가 나오고 있고 구조 조정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미 시작됐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중국이 엔비디아 칩 안 쓰겠다. 그러면 HBM도 수요가 줄 겁니다. 그리고 자체 생산하겠다. 특히 후발주자 삼전이 타격을 받는 가능성이 커집니다. 하이닉스는 워낙 점유율이 높기 때문에 별로 타격 안 받습니다. 여기까지는 안 좋은 얘기겠죠?
다섯 번째 AI 가속기 부분. 삼전이 내년부터 출시하기 때문에 반사익 볼 가능성이 있다. AMD에서 삼성전자로 이어지는 공급망. 여섯 번째 블랙엘 수주 맡길 가능성이 있다. 파운드리 부분에 악재가 해소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런 호재도 위에 악재, 수급적인 측면 때문에 전혀 반영이 안 되고 있다는 거. 이게 답답할 뿐입니다. 특히 이번에 실적 발표에서 가장 충격적이었던 부분이 메모리 반도체 부동의 1위였는데 실적은 안 좋아도 정말 삼성전자가 1등이었는데 하이닉스 때문에 2등이 될 가능성이 있다는 거. 이게 충격입니다. 이게 근본적인 원인이 HBM이죠. 일반 D램보다 3배에서 5배 수익이 많이 난다. 적게 팔아도 남는 건 이게 훨씬 많이 남습니다. 고수익 고마진. 이것 때문에 수익이 처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충격적이죠. SK 하이닉스는 오랜 세월 동안 투자를 했습니다. 14년이나 10년인가 2014년 보니까 10년 투자한 겁니다. 삼성전자가 후발주자가 된 거 바로 AI 시대를 팔로우 못했다. 처음에 말씀드렸던 그 내용 HBM 두 번째 파운드리 이거 해결돼야 됩니다. 12단 콜테스트 통과해야 되고 블랙을 수주해야 되겠죠. 그때까지 삼성전자 변동성 상당히 커지면서 그들의 전략이 중요합니다. 팔고 있는 헤지펀드들 아직도 물량이 많이 남았다. 물론 다 팔지 멈출지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각각의 단계가 바뀔 때마다 매도 강도가 강해지면서 급락이 나오게 됩니다. 각각의 신호와 패턴을 파악해야 돼요. 그리고 헤지펀드가 갖고 있던 물량, 헤지펀드의 비중, 삼성전자 비중, 그리고 매수가 이런 부분을 포함시킨 종목 리포트를 제가 만들어 놨습니다. 여러분 대응하기 위해서 지금은 이게 가장 필요하실 겁니다. 삼성전자 NK레이 트레이드뉴스 전략 자료입니다. 중요한 자료가 2개 들어가 있다고 그랬죠. 헤지펀드의 삼성전자 비중과 매수가. 두 번째, 신호와 패턴을 파악하는 방법. 이거에 따라 전략을 짰습니다. 010-3158-8575 삼성하고 R로 보내시면 제가 리포트 보내드립니다. 지금 리포트를 받으셔서 대응하셔야 됩니다. 여기에 모든 시나리오가 짜져 있어요. 만약에 삼성이 10월에 콜테스트를 통과하고 블랙일 수주까지 맞는다? 주가는 폭등입니다. 그때부터는 오래 쉬었기 때문에. 아니면 10월에 콜테스트 통과 못하고 블랙일 수주도 못한다. 저점이 다시 갱신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런 시나리오 자세하게 리포트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아웃라인만 말씀드린 거고요. 좀 더 세밀하게 보시려면 리포트를 받아보시면 되고 최근에 주가가 급락하면서 제일 중요한 게 텔레그램 방이겠죠. 실시간 대응 방입니다. 3점만 실시간으로 대응하는 방, 이슈 띄워드리고 차트 분석, 매매 사인도 드립니다. 박 대표가 직접 진행하는 방입니다. 문자는 경험이라 주시면 되고요. 010-3158-8575 여기로 경험이라고 문자를 주시면 박 대표가 입장할 수 있는 링크를 드립니다. 미리미리 입장질 하시고요. 링크 받으셔서 무료방이고 사칭하는 사람들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최근 시장 AI 반도체가 빠지면서 주도주가 없어지니까 2차 전지, 바이오, 제약 이런 종목들이 빠른 순환매가 돌고 있습니다. 빠른 순환매에 대응하는 단타방을 박 대표가 하려고 합니다. 문자 샘플을 제가 만들어 봤는데 문자는 이렇게 드릴 예정입니다. 010-3158-8575 1번 누르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자꾸 3전 단타 칠라 그러지 마십시오. 단타 안 됩니다, 여러분. 수익 안 나요. 단타는 박 대표가 드릴 테니까 샘플처럼 1번 누르고 단타방 들어오시고 지금까지 영상 보신 분들을 위한 박 대표의 선물입니다. 3전 때문에 힘드신 분들을 위해서 종목을 발굴할 때 박 대표가 쓰던 프로그램을 공개했습니다. 매매 개요 장단점 분석 대응 방안 AI가 발굴한 종목들이 있습니다. 알고리즘 매매 최근에 기관들, 외국인들, 사모펀드 다 익었습니다. 알고리즘 매매가 전체 시장의 70%까지 육박했어요. 코스피 코스닥 대응 전략 분석했고요. 알고리즘이 발굴한 급등 예상 종목, 히든 종목 10개가 들어가 있습니다. 코스닥 5개, 코스피 5개. 3158-8575 알고라고 보내시면 박 대표가 만든 알고리즘 AI가 발굴한 종목이 들어가 있는 10개 히든 종목 리포트 보내드립니다. 삼성전자로 손실을 보신 거 여기서 많이 메꾸시기 바랍니다. 쉽지 않은 구간에서 대응해야 되는 삼성전자 그들의 전략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점이 어디가 될지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엑시트 전략은 어떻게 해야 될지 자료 안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삼성알, 헤지펀드의 포트와 비중, 신호와 패턴, 그다음에 실시간 대응 텔레그램 방, 경험 300명 입장 가능한 무료방 여기서도 실시간 안내해드리고요. 세 번째 1번은 단타방
히든 종목 들어가 있는 리포트는 알고라 보내시면 제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무료 서비스는 010-3158-8575 여기로 신청하시면 되고요. 자료가 잘 안 들어온다. 스팸 문자 확인하시고 한 번 더 보내주시고 아니면 이메일 주소 보내주시면 그쪽으로 자료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마지막으로 삼성전자처럼 머리 아픈 종목 있으실 거 아닙니까? 아니면 관심이 가는 종목명을 문자로 보내주시면 배너에 있는 번호로 박 대표가 종목을 짓기 위해서 많이 보내주신 종목부터 일주일에 2개 정도 픽해서 영상 찍고 대응 전략 자료도 만들겠습니다. 배너에 있는 번호 010-3158-8575 여기로 한 종목씩만 종목명을 보내주십시오. 본인의 종목 중에 머리 아픈 종목 아니면 관심이 가는 종목 이거 찍어줬으면 좋겠다. 자료 만들어 달라. 하나씩 보내주시면 제가 주간 단위로 집계해서 영상을 일주일에 2개씩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너무나 많이 보내시는데 어떤 분은 자기 계좌를 다 보냈어요. 근데 그런 건 좀 곤란하고 한 개씩만 보내주시면 제가 집계해서 영상 촬영하고 자료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 쉽지 않은 구간입니다. 지금 어떤 구간이냐면 바로 이런 거죠. 코스트라인에 산책하는 개 아시죠? 경제와 주식시장. 삼전 어떤 상황입니까? 반려견과 주인과 거리가 상당히 좁아졌습니다. 속성상 앞서 나가고 싶어 하는데 FOMC의 추가 금리 인하 여부 그리고 일본의 금리 인상 여부 엔달러 환율 중요합니다. 진짜로. 엔캐리 트레이드가 멈출 수 있겠죠? 세 번째 10월에 콜 테스트 12단짜리 이거 통과돼야 됩니다. 이게 첫 번째 반등의 모멘트가 될 가능성이 있고 블랙엘 수주도 된다면은 바닥을 탈출하면서 급등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큽니다. 10만 전자 간다는 얘기죠. 주가가 오래 쉬었기 때문에 급등이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기관이나 외국인이나 많이 털었습니다. 무슨 얘기죠? 포트가 이제 많이 비었다는 얘기입니다. 비었다는 얘기는 주가가 빠지면 다시 채운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지만 살 때도 4가지 단계로 사기 때문에 바로 반등이 나오진 않지만 바닥 신호가 나오게 되면 급하게 매집할 흔적이 나오게 될 겁니다. 그때까지 대응 전략 리포트 확인하셔서 대응하시고요. 텔레그램방 입장하시고 단타는 박 대표가 드릴 테니까 1번으로 들어오시고 히든 종목 10개는 알고라 보내시면 제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삼전 쉽지 않습니다. 오늘도 좀처럼 돌아서지 못하는 모습이 나오는데 분봉 보면은요. 계속 횡보하는 모습입니다. 6만 원이 깨지는 안 깨지는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지금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느냐. 주봉, 일봉 다 깨졌어요. 지금 월봉 하나 남았습니다. 월봉도 지금 보시면은 지지선 거보잖아요. 살짝 아슬아슬합니다. 지금 이거. 그들의 전략을 알아야 됩니다. 대주주 빼고 가장 많은 물량을 갖고 있는 외국인들 어떻게 팔고 나갈 건지 매도는 멈출 건지 일단 엔캐리 트레이드 달러와 엔의 미국과 일본의 통화 정책을 확인해야 되고요. 12월 달에 결정이 나겠죠. 두 번째 HBM 12단 콜 테스트 통과해야 됩니다. 이게 첫 번째 모멘텀이 될 거고 세 번째 블랙엘 수주가 된다면 파운드리 부분의 약재가 해소가 될 겁니다. 대응 전략 리포트 꼭 챙기시고요. 모든 시나리오를 대응해 짜놨습니다. 그리고 텔레그램 방에서는 실시간으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 대표가 영상을 찍은 거 7월 달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매도 타점을 잡은 거. 제가 운이 좋은 건지 인사이트가 있는 건지 어쨌든 조만간 반대 영상을 찍어야 되겠죠. 땡월 땡땡일 오늘이 최저점 전량 매수하세요. 풀 매수하세요. 제 영상 저희 채널에 제 영상 꼭 팔로우 해주시고요. 썸네일 아시죠? 어느 날 그 영상이 업로드 될 겁니다. 타점 잘 잡으시기 바라고요. 지금 굉장히 힘든 국면인 거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삼성전자를 매매를 오래 해봤기 때문에 30년을 매매를 했습니다. 이렇게 힘든 국면은 처음이다. 제가 첫 번째 드렸던 말씀 생각나시죠? AI 시대를 팔로우 못했다. HBM과 파운드리 이 두 가지 문제 12단 콜 테스트 블랙의 수주 바로 연결이 됩니다. 이렇게 된다면은 엔달러 환율만 조금 안정 기미를 보인다면은 급등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삼성전자의 저력이 있죠. 옛날 같지 않습니다. 그래도 지금은. 그리고 여러분한테 진바닥 신호 확인하는 방법 중에 하나만 제가 팁을 알려드립니다. 시간 관계상 다는 못 알려드리고요. 리포트나 텔레그램에서 알려드릴 텐데 시가총액 비중 전체 시총에서 15.4%입니다. 제가 1994년부터 2024년 현재까지 30년 삼성전자 통계를 내봤는데 여러 가지 통계가 있는데요. 시총이 13에서 25 전체 시총에서 삼성전자 비중이 이 정도 가면은 밴드입니다. 20 이상 올라가면 고평가, 15 밑으로 떨어지면 저점입니다. 지금 15.4죠. 무슨 얘기입니까? 이걸로 봐서는 저점이 가까워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저점이 가까워졌다고 막 사면 안 되죠. 그죠?
제 예상을 깨고 한 번 더 흔들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뺐다 올라갈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대응 전략이 중요한 겁니다. 이런 시나리오를 짜놨기 때문에 리포트를 챙기시고 텔레그램 방 적극적으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영상 끝까지 봐주신 분들 감사드리면서 추가적인 진바닥 신호는 리포트와 텔레그램에 있습니다. 리포트 챙기시고 텔레그램 방 적극적으로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영상 끝까지 봐주신 분들 감사드리면서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고요. 머리 아픈 종목이 3점 말고 또 있으시면은 종목명을 보내주십시오. 집계해서 영상 찍고 리포트도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박 대표 채널에서 삼성전자 보시면 조만간 매수 사인 나가는 영상이 나갈 겁니다. 영상 끝까지 봐주신 분들 감사드리면서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고 박 대표 인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